May 18 is kind of give us the lessons, how we can move forward in the futur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5월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역사입니다. 다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래도 41년 전 광주의 정신은 2021년 미얀마 시민들의 이 세 손가락 항쟁에 배어들어 숨을 쉬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부의 공식 기념식부터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들이 시민을 참혹하게 구타하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 1980년 광주. 신군부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지만 다시 일어난 시민들. 이 땅에 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울 그날까지 우리 모두 총궐기합시다. 제41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당시 광주의 5월을 보여주며 시작했습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5월. 군부의 탄압에 신음하는 미얀마를 비롯해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계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존경도 하고 자랑스러우고 너무 감사도 하고 우리도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광주 시민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당시 진압작전에 나섰던 계엄군에게도 진실과 화해를 위해 용기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기념식은 김 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 참석 인사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들의 5월은 지난 시간 동안 왜곡을 당하는 등 굴곡의 시간을 지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5월로 다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얼마 전 저희는 5.18 직전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의 현장 육성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당시 전남대 총학생 회장이던 박관현 열사의 가열찬 외침은 당시 광주를 적시던 민주화의 목마름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세를 거르칠 수 없어 다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엔 이른바 엘리트 대학생만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여고생부터 라디오 가게 주인까지 민주화를 향한 열망 하나로 대오에 합류했습니다. 5.18을 사흘 앞둔 5월 15일 뜨거웠던 광주의 육성을 홍진선 PD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14일 전남대 학생들이 정문을 뚫고 나갑니다. 같이 두고 같이 산다 좋다 좋다 무릎 꿇고 살기로 가서 죽기로 넘는다. 그리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 성사시킨 민족 민주화 성회. 국회에서 현재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나가지고 지옥 소감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날 집회를 진행했던 주인공은 23살의 전남대 학생 문석환 씨입니다. 옛날 목소리구만. 젊은 날 품었던 비장했던 각오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사회를 진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죽어도 좋다. 다음 날에도 민주화 성회는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이번에는 평범한 광주의 시민들이 스스럼 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광주시 서구 서일동 81번지에서 낮낮밤을 하고 있는 일개 시민으로서 오늘 내 자식과 같고 내 형제와 같고 내 손자와 같은 여러분의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정의의 말씀을 안해줄 수 없는 것이 자식 같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목소리엔 뿌듯함이 묻어납니다. 네가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소위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아버지로서 영스럽게 생각한다. 시민들의 응원은 자발적이었고 열렬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부실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뜨거운 햇빛을 마시며 오늘마저 수고하고 계시는 대학생 여러분에게 경의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했던 당일, 한 여고생은 선생님께 남기는 글을 전합니다. 선생님, 저희들 제자들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선생님, 또 우리는 이런 모든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당시 민주화 성회에 참가했던 또 다른 청년은 이제 5.18을 기록하는 관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남대 학생기자가 담아낸 이 육성 테이프는 5.18 기록관에 전달됐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 날 일어나가지고 5월 27일 날 끝난 게 아니고 이미 14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낡은 테이프에 남아 우리에게 전해진 그날 광주의 함성은 41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 했던 광주 시민들, 그 저항을 재판에 넘겨서 절도나 방화 같은 범죄의 딱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도 있지만 판사에 따라서 또 법의 한계 때문에 아직도 죄인의 딱지를 벗지 못한 시민도 많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전남대 2학년이던 임종수 씨. 5.18 민주화 운동이 있던 그해 12월, 동료 4명과 함께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묵인과 지원 없이는 신군부 국가폭력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병력 이동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 그 행위가 결국 5.18의 학살, 시민 학살을 불러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전원이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임 씨도 2년 6개월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정부는 이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며 임 씨 등을 5.18 민주유공자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씨 등은 방화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5.18과의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18 당시 19살이던 이창희 씨. 시민군으로서 전남도청 사수에 참여했다가 미리 써놓은 유서가 발각돼 붙잡혔습니다. 여태껏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마약성 8대 정도 맞고 자죠.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약들이라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당시 신군부는 이 씨에게 계엄법 위반과 소유죄 외에도 조사 도중 병원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도주죄를 추가했습니다. 이 씨는 신군부에서 조작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3년 전 재심을 청구했는데 계엄법과 소유죄에 대해선 받아들여졌지만 도주에 대한 재심은 거부됐습니다. 제가 있다면은 광주에서 태어난 죄다 이 말이다. 이거죠. 현행 5.18 특별법은 특별 재심 청구 대상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당시 갈취나 절도, 방화 같은 형사범죄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반 범죄로 병합되거나 경합 재판을 받으셨던, 그래서 유죄를 받으셨던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죠. 상당수 피해자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일부러 형사사건을 죄목으로 덮어씌운 경우가 많다며 국회에 심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전두환 씨는 법원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진작에 박탈됐고 지금은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5.18에 사과 않는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보니 이걸 지우기 위한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선명한 커다란 기념석비 위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란색 철거 딱지를 붙입니다.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기념석비는 1984년 기념관 개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방문을 계기로 설치됐습니다. 당시 심었던 나무 표지석에도 전두환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의 이름을 지워달라며 지속적으로 철거를 촉구해왔습니다. 학살자의 기념비가 불안듯이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러나 인천시는 예산을 이유로 전두환 기념비의 철거를 미뤄왔습니다. 반발이 계속되자 올해 처음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돼야 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예산을 핑계로 또다시 미룰 경우 시민모금 운동을 벌여서라도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살자인 전두환의 기념희호석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이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인천 송도에 있는 흑륜사 정토원의 전두환 글씨 연판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난해 철거됐습니다.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에서도 전두환의 아호 이래를 딴 공원 명칭을 바꾸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던 공원은 2007년 이래공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14년째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숨죽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명칭을 좀 반드시 바꾸자는 의지로 저희 지역에 있는 10개의 단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던 합천구는 최근 요구가 거세지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 서울 연희동의 전두환 씨 집 앞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아서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지만 오늘도 역시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씨 자택 대문 앞에 학살자를 처벌하라고 쓰인 팻말을 붙입니다. 전두환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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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자 전두환이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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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김남주 시인의 시를 대문에 붙였고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는 대문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사랑받고 자라야 했었던 그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우리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과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계엄군의 증언을 언급하며 시민에게 총을 쏜 장병들도 사과했는데 왜 책임자는 묵묵부답이냐며 분노했습니다. 벌써 41년입니다. 이제는 광주의 진실을 명명백백 반드시 밝혀내고 이 학살자들에게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현장에선 작은 소란도 있었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가 전두환을 찬양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난입한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전두환 대통령 각하 사랑합니다. 몇 시간 동안 여러 집회가 이어졌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부착한 팻말은 집회가 끝난 뒤 경찰이 곧바로 제거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